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은 사법의 민영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말씀 중에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들이 고통 본다고 했죠. 예. 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건 속도가 빨라지냐? 빨라집니다. 왜 빨라지겠습니까? 경찰들도 성실한 생활인일 뿐이에요. 예. 그러면 변호사가 와서 문제 제기하고 왜 안 하냐? 귀찮게 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런 서면 내면서 그리고 오히려 방향을 짚어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참고할 만한 그런 식의 그 과거에 검사가 하던 일을 지금 변호사들이 많이 해요. 의견서까지 써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오면 사람의 마음이 그 검사 경찰이 뇌물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 먼저 처리하겠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건 처리를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와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든 빨리 해달라고 계속 괴롭히는 사건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 바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낸 100만 원짜리 사건 먼저 할 것 같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울지 않는 아이 좋다라고.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사법의 민영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정의는 돈으로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만 그것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나라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상 정의를 돈으로 사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인류적인 시스템, 쉬운 시스템, 단순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면 당사자들의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뭔지 모르겠거든요. 던져놓으면 알아서 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과거에는. 던져놓으면 어떻게든 검사의 기소든 불기소장이든 받게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는 불송치, 어떤 건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교수님 어떤 고소했었을 때 무혐의 처리가 된 무혐의 네. 본인이 사기 사건 했었을 때 어떤 처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복잡하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그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저도 복잡해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만 네. 저도 보고 왔어요. 가지치기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자, 복잡해지면 조언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죠. 그렇죠. 복잡해지면 비즈니스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럼 그 비즈니스를 나라에서 대줍니까? 이게 다 개인의 비용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나라를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 국가에서 주는 법률 서비스를 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웃소싱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젠 그걸 누리려면은 직접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과거에 검수완박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어디에 고소 고발을 하든 간에 경찰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검사로부터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예. 그걸 기소하거나 아니면 무혐의를 하거나. 지금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은 경찰에 고소를 하죠.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검찰로 안 보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찰로 간 것 중에 일부는 기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만드는 이 보안 수사를 금지하는 세상에서는 이 단계에서 검찰은 그냥 경찰이 내놓은 기록만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도 그 결정문을 보고 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두 줄이잖아요, 그거 딱.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과거에는 500만 원을 제가 교수님한테 빌려요. 예. 그렇지만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 갚냐고 해서 제가 배를 째요. 그러면 진 교수님은 경찰이든 검찰에 한동훈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500만 원의 사기죄로. 그렇죠. 그런데 500만 원을 처음부터 제가 떼먹을 용도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럼 그런 경우라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런 500만 원짜리 사건이라도 이런 결정문을 내줍니다. 한동훈이 진중권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은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나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 그렇죠.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으로 무혐의 이런 결론을 네.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혐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김 교수님은 이걸 들고 뭘 하냐? 이걸로 이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근거는 뭐냐면 법원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딴 거 안 하고 그냥 여기다 기록성 부착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기록에는 뭐가 들어있죠? 저한테 이메일을 까보거나 무슨 계좌 추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사했겠지. 그 목적을 무혐의를 하게 되면 또 무혐의 함부로 하면 그렇죠. 또 검사에게 컴플레인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왜냐하면 그냥 500만 원 빌려줬다 이것도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빌려줬는지부터 제가 부인할 텐데요. 그런데다가 그건 빌린 게 아니라 네가 준 거 아니야? 너 준 거야. 너 이거는 투자금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투자금은 거기는 손해가 나더라도 날리는 거죠. 그거는 진 교수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규정해져. 한동훈이 진중권으로 500원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민사는 가서 이길 수 있겠네요. 이기죠. 이게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 교수님 돈이 듭니까? 별로 들려. 안 들죠. 그동안에 이거를 형사부 검사들이 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사완박 이후에 지금 바뀐 시스템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검사로부터 만약에 이 무혐의를 받을 때 진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 무혐의장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걸 받냐면 불송치 통보서를 받아요. 그렇죠. 이 증거 부족함으로 증거가 부족해 송치하지 않았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네. 이거 가지고 앞에 있는 제가 우리 예전 같은 그런 식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 교수님은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죠. 그렇지만 그 증거 관계를 막 변호사 하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찾아내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진 교수님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보다 100% 그리고 문제는 그 500만 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승소할 만한 보장이 없죠. 보장이 없죠. 네. 그러면 똥 밟은 셈 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옆에 진 교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운명인 셈 쳐라, 똥 밟은 셈 쳐라 이럴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조금 다시 볼게요. 500억짜리 사건입니다.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헷갈리는데요. 500억짜리 사건이 되면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같은 겁니까? 왜냐하면 500억짜리 사건이면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선임하죠. 그리고 이 결론이 그런 식의 검찰에 그것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제도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말이죠. 500억짜리 사건이나 500만 원의 사건이나 검사로부터 똑같은 결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판기 같은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하는 일을 국가의 변호사인 검사가 대신 해줬죠. 그게 형사부 검사, 그렇죠. 뭐 특수 검사, 뭐 뇌물사가 이런 거 하는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검사가 했던 역할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미 굉장히 이상해진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보안 수사 그거를 없애고 살리는지 여부는 칼로 찔러놓고선 빨간 약 바르는 정도지 그거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미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피해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렇게 비유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일정 수준의 보장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던 값싸게 하던 의료보험 같은 거였다면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바꿔놓은 지금 사법 시스템은 미국식의 사보험 시스템.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능력에 따라서 정의를 서비스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돈 가진 능력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 능력이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힘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힘일 있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 교수님이 만약에 누굴 고소했다. 진중권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긴장할걸요? 이거 나중에 했다가 이거 시사저널 유튜브에서 또 떠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아무래도 신경 쓰겠죠. 근데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현격하게 달라졌어요. 이미 그런 시대가 세계를 이미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법의 민영화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폭행이라든지 뭐 살인도 있고 뭐 절도도 있고 마찬가지죠. 보안 수사 한번 해 보셨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예. 했었을 때 대부분 사람이 맞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밀치기도 하고요. 음. 그러면 쌍방 폭행이냐 아니냐 예. 그 말을 잘 들어보지 않으면 재판 가서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목격자들이. 그러면 그걸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아니 왜냐하면 재판 가서 말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수사거든요. 예. 그 뭐 뇌물수사만 수사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검찰에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경찰에 보낸 기록만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소가 제대로 될까요?